오늘은 중독 예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약물 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고 바른 선택을 통해 약물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물이라고 하면 흔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약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도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될 식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탄산음료, 커피, 녹차, 초콜릿, 커피, 우유, 에너지 음료가 있네요. 이런 식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카페인이라는 약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활동을 알아볼까요? 먼저 중독성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카페인 섭취 권고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중독성 약물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약물이란 무엇일까요? 약물이란 내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는 내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내 몸을 변화시킨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약품과 중독성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독성 약물은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약물이 주는 효과에 의존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약물 남용이라고 합니다. 약물 남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카페인이라는 중독성 약물이 포함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의약품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처방전을 가져가서 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독성 약물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과 억제시키는 약, 그리고 환각을 일으키는 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경계에 대해 잘 알아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는 뇌와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를 말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호흡하고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것처럼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계인데요. 우리 몸의 말단에서부터 중추신경까지 연결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독성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은 일시적으로 들뜬 기분을 갖게 하고 잠을 깨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담배의 니코틴과 커피의 카페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술은 반대로 중추신경을 억제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수면제도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이 축 처지게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대마초와 LSD와 같은 마약이 환각제에 해당하는데요. LSD는 스위스의 화학자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합성했던 약인데 약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각제라는 게 확인이 돼서 현재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알아보는 활동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카페인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독성 약물이지만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각성 효과입니다.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고 졸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일부 진통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입속 충치균을 억제해서 입냄새를 제거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은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거겠죠. 습관적으로 또 섭취하려고 하고 탐닉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탐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섭취하지 않았을 때는 집중이 잘 안 되고 무기력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자고 싶은데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소변량이 많아지게 하는 이유작용도 있어서 칼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도 몸 밖으로 함께 배출됩니다.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카페인은 섭취할 때 권고량을 정하고 있는데요. 권고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지켜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주로 탄산음료를 통해서 카페인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그 다음으로는 커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품 속 카페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식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고 같은 식품이라도 용량에 따라 카페인 함유량의 차이가 있으니 용량이 큰 제품을 선택할 때는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권고되는 카페인 양은 얼마나 될까요? 킬로그램당 2.5mg으로 섭취 권고량은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체중이 50kg이라면 섭취 권고량은 125mg입니다. 일일이 체중에 대비해서 계산하기 불편하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남학생은 160mg, 여학생은 133mg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는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더 쉽게 중독에 이를 수 있고 부작용도 심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음료는 섭취를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서 카페인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중이 60kg인 남자 청소년이 탄산음료 355ml 한 캔과 에너지 음료 470ml 한 캔을 마셨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이 섭취한 카페인 양은 얼마일까요? 탄산음료에는 34mg이 들어있고 에너지 음료에는 150mg이 들어있으므로 모두 합해 184mg을 섭취했습니다. 식약처 남학생 권고량은 160mg이고 킬로그램당 계산식으로는 150mg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권고량을 초과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섭취한 카페인은 몇 mg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섭취 권고량과 비교하여 자신의 카페인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활동은 약물 중독의 위험성 알아보기입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의 단점을 다시 볼까요? 이런 문제점 외에도 계속 섭취를 하게 된다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스껍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분이 필요한데요.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철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체중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카페인 하루 섭취 권고량은 성인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마약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도 중독성 약물이긴 하지만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지도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도하는 순간 바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매우 강해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효과가 줄어들어서 점점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약을 시도했다가 후회하고 끊어보려고 시도해도 금단 증상이 매우 강해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시도가 중독으로 이어질 만큼 마약은 위험합니다. 마약은 뇌를 손상시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담당하는 측두엽까지 뇌의 모든 부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은 피부 아래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환각 증상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벌레를 잡겠다고 자기 피부를 긁고 뜯어서 상처가 납니다. 피부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환각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이죠. 그 다음으로는 젊은 나이임에도 늙은 외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식욕을 떨어뜨려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피부와 피하 지방에서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인의 피부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마약김밥, 마약 토스트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면서 마약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여러분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중독성 약물입니다.
다 함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라는 말이 마약 중독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 딱 한 번만? 한 번인데 어때?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딱 한 번만.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마약 한 번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약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리하기 활동입니다.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의약품과 중독성 약물 또는 의약품이면서 중독성 약물인 것으로 구분해 보기 바랍니다. 정답을 함께 확인해봐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정말 에너지가 생기나요? 정답은 X입니다. 카페인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몰려온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청소년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카페인이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전 퀴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피로가 회복되듯한 기분이 느껴지지만 실제 피로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숙면과 고른 영양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라는 내용과 총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위해 카페인 음료를 관리하고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및 우수 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카페인 섭취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와우. 청소년 여러분, 카페인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물 중독 예방 2번째 시간, 음주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